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고3들 언니들이 수능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자, 우리,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오늘 확률 통계부터,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화이팅! 오케이. 자, 이제 경우의 수 쪽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아주 간단한데, 단지 이것들의 문제는 워낙 다양하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예요?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네. 그쵸? 동시에 곱하는 거.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교집합. 네. 이 사건을 우리는, 나타낼 때를 곱의 법칙, NA하고 NB를 나온 걸 곱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예를 들면은, 사건 A는 뭐냐면 동절을 생각해 보고요. 사건 B는 주사위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동전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개수. 몇 가지예요? 몇 가지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개수는 주사위를 더 나오는 개수는 동시에 나뉘기 때문에 2 곱하기 6. 그래서 12가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곱의 법칙에 적용하는 것이다. 자, 어차피 지금 1학년 때 순열 쪽 기본적인 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묻는 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응용된 문제. 일단 뜻은 알고 갑시다. NP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NPR라고 하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 계산 산수화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NPR 문자한 거. 문자는 좀 잊어먹더라고. 자, 얘는 어떻게 해요? 긴장.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을 N팩 나누는 거죠. 그죠? N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NPR을 NCR과 비교해야 되면 N개 중에 R개 뽑아 R개 나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NC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NCR은 요거 R팩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죠?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NCR의 문자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N팩, N-R팩이고 R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 문자한 거 숙제 해놔야 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중복 순열이 있었죠.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거, 순서 있게 뽑는 거야. 그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중복한수. 자, 이걸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N, 파이, R 했어요. 그래서 계산은 N의 R승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1, 2, 3을 갖다가 중복을 허락하여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3의 3승까지가 나온 거였죠. 우리가 N파이 R도 있고 저쪽에 중복 조합에서는 뭐가 있죠? NHR 됐어요. 그죠? N개 중에서 R개 뽑는데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헷갈리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사람이 A, B, C, D, E라고 하는 5명이 있고 A 호텔, B 호텔, C 호텔 이 5명이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 생각해야 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 거야? OH3. 아니, 거짓말. 자, OH3 나왔습니다. 또 3H5도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직접 다 나열해버렸어. AAA. 이건 이렇게 되면은 A 호텔, B 호텔, C 호텔에 A라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없죠, 그죠? 네. 하지만 여기에 AAAAA 하면은 A 호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되네요, 그죠? 그러면 중복 개수가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뒤에는 중복의 개수를 적으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의 종류가 3종류. 이런 식으로 구분했죠. 그죠? 이게 헷갈린다고, 그죠? 조합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누가 중복되는지 쭉 나열해 보면 된다라고 했어. 만약에 이제 간단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복 순열할 때 그거 해본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뭐 호텔 투숙 방법, 반편성하는 법, 우체통, 기명 투표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자, 이제 가포순이 있었고요. 네. 같은 문자가 나열된 순열, 얘는 5팩에 3팩, 3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건 알고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거리 가는 것이 이런 거였었죠. 근데 사실 실전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은 이런 가포순을 이용하기보다는 다 우리 이 가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여기 오는 방법에서 몇 가지? 두 가지죠. 네.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또 여기와 여기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세 가지 되고, 3, 3이니까 여섯 가지, 6, 4, 10, 10하고 5, 15가지. 얘는 21가지. 또 여기에는 네 가지. 얘랑 하면 10가지, 얘랑 20가지, 얘랑 하면 25가지. 그래서 얘랑 하면은 왜? 35가지. 35가지. 여기 35가지. 자, 그래서 얘는 56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네. 이 문제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주어질 것이니까 나온다면. 자, 아까 조합은 우리 했었고요.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다 한 거고. 그래, 중복 조합 계산 어떻게 한댔어요? n 플러스 r에서 빼기 1cr. n 플러스 r에 빼기 1cr 하면 된다. 중복 조합.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복 조합의 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하려고 했죠. 공이 탁구공. 자, 이거 이제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자, 여기는 A, B, C. 자, A, B, C 박스. 박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지? 자, 여기에는 공이 다른 공. 전부 다 다른 거. 여기는 탁구공. 구별할 수 없는 공이야. 자, 얘네들을 A, B, C에 넣는 방법의 수야. A, B, C 상자에 담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A, B, C, D 공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네. 하나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 A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중복. 자, 중복이 됐는데 순서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순서 있나 없나는 BC에 자,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여기 B에 3개 있고 C에 하나 있어. 그런데 A, B, C, D야. 어떤 건 A, B, D, C야. 어때요? 달라요. 그죠? 순서가 있죠. 그죠? 이게 얘를 뽑아서 누굴 뽑아서 나열할 것이냐. 그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네 가지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3승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복 순열한 걸 알았다면은 여기 최대 개수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4개. 그리고 요거 종류는 3종류 이렇게 가는 거죠. A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같은 공을 들어가 보자. 근데 이런 경우가 어때요? 한 가지 끝나죠? 네. 순서가 없죠? 없는 거야. 근데 중복 4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H 최대 4개까지 가고 그놈의 종류는 3종류. 그래서 우리 3 더하기 4 빼기 1 C 4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구별하는 방법, 자,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쓴 게 뭐 있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네. x, y, z 들어가는 순서상. 여기서 우린 중복 순열과 중복 수열에는 반드시 빵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죠? 맛있게 먹으려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0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었죠? 미리 하나씩을 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7.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해야 돼? 중복? 조합이죠. 따라서 h 최대 개수 7개, 종류 3종류 3H7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수의 개수.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놔야 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그건 뭐였죠?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자, 1도 A 갈 수 있고 2도 A 갈 수 있고 3도 A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2는 3도 4가지. 4개는 44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함수 중복 순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최대 개수 몇 개까지 가죠? 4개. 그놈의 종류 하나, 둘, 셋. 네 종류죠, 그죠? 아니. 3파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4개, 4개, 4개니까. 최대 여기가 1111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니지, 뭐, 네야. 이렇게 하면 함수 안 되지. 여기 A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뭐 잘못 적었어요, 지금 얘가. 최대 몇 개까지 갈 수 있다? 3개 종류까지 가고 그놈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나오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좀 자꾸 까먹고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꾸로 쓴다면 돼요. 요 뒤에 공역의 개수를 앞에 그리고 정의의 개수를 뒤에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요령이에요, 요령.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생각하기 귀찮다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자, 1대1 함수의 개수. 얘는 뭘까? 1대1 함수? H. 저건 정해진. 정해져 있잖아. 순서 있는데. 순서 있어요. 자, 그러면 가고 얘가 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빗금을 거는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하나하나씩. 자, 그래서 일단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요? 네. 4가지. 그 다음에 2는요? 3은? 2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자까지 그 있죠? 4, 3, 2. 뭘 이렇게 계산했지? H. 응?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자, 3p 그러면 뭐야? 이건 뭐야? 3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퍼미테이션이죠. 순열. 네. 순열. 맞네. 그러니까 얘는 4개 시작되니까 4p2가 되는 거죠. 4p 3. 그래서 거꾸로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 자, 지금 여기에서 11, 13, 15, 16이 이미 결정이 됐어, 얘네들이. 그런데 이 11, 13, 14, 15, 16은 이 정의역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저기 그 미팅할 때 소지품 끄집어놓고 이렇게 딱 해서 가져가는 그런 거 해봤어? 저희가 그러는 게 근데 여기가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끼리 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 둘이어서 7명인데 거기에 좀 그렇다, 그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여자만. 어쨌든 짝은 정해져 있다. 짝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왜냐면은
가장 작은 놈은 여기 가장 작은 놈이 연결되고 얘가 두 번째는 얘가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크기는 세 번째 크기, 네 번째 크기는 네 번째 크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란 얘기야. 이렇게 크게 정해져 있는 거. 감수함수나 증가함수는 뭐다? 조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 2, 6, 7, 7,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이야. 조합. 얘도 봐. 앞에 거 뒤에 거 맞죠?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이건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치역과 같은 경우는 조편성에서 가야 되거든. 요거는 여러분 이제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난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자.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그리고 증가함수의 개수. 영상 계속 돌려보세요. 알겠죠? 영상 계속 돌려봅니다. 이제부터 계속 돌려서 자꾸 듣기만 해도 돼, 이제는.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는 이제 그 정도고, 이항 정리가 있네. 자, 우리가 이항 정리가 뭐였나요? 이 항이 두 개를 쭉 정리하는 거죠. 네,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니?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R승 B의 N-4 이렇게 됐었죠. 이거 인정해요? 그래서 올 때 요 NCR A의 R승 B N-R승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 일반항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요 부분을. 여기서 0 집어넣으면 NC 0에 A의 0승 B의 N승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시험에 100% 나오죠. 얘는 해마다 나오는 거였고 쉽게 나왔었죠. 개수 구하는 문제로. 맞아요? 보니까 보니까 다 아시죠. 오케이. 네가 풀죠. 이것만 풀었으면 됐어. 자신있게 푸는 경우에서는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자 이항 정리 자 여기 나오고요. 자 이제 이항 정리에서 조금 이제 응용된 것이 어디 갔나? 요거 이제 이항 개수의 성질. 자 여기에서 이걸 쭉 정리하면 a 플러스 b의 n승을 얘를 갖다가 쭉 정리하면 요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 1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요것만 나올 거야. nc0, nc1, nc2, nc3, nc4 이렇게 나온 거 맞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집어넣는데 자 nc0 여기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nc3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n 마지막엔 nc n만 남는 거다. a에다 1, b에도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nc0부터 이제 조합의 산수에서 0부터 n까지 합은 바로 2n승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할 부분이고요. 2n승.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짝수들의 합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D, R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짝수되어 있을 때, 그것들의 합은 2의 n-1승이 되는 것이고요. 홀수들의 합도 2의 n-1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좌우 대칭됐을 때,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은 같죠. 그럼 2의 n승이 되려면 이건 2의 n-1승, 2의 n-1승. 이렇게 돼야 두 개의 합이 2n승 되는 것이 돼요. 이거 자꾸 헷갈려야 하던데. 마이너스 1 더하기 2m. 아이고. 자, 2의 n-1 더하기 2의 n-1. 자, 얘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니까 2의 n-1승 곱한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결국 뭐야? 이건 2의 n승이 되는 거야. 요거 산수. 자, 그래서 우리가 반띵된 것도 조합의 반띵. 왜냐면 우리가 조합에서는 7C2나 7C5나 같은 거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요거 정리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자 1C1, 2C1, 3C1, 4C1, 5C1, 6C1 되면 요거 7C2가 된다 했어요. 또 이렇게 된 거
2C0, 3C1, 4C2, 5C3, 6C4도 7C4다.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좀 암기해 두라라고 했어. 요거 이제 간단 문제나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오케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면 뭐가 똑같아, 얘가?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야. 얘랑 더한 게 얘랑 같다고요. 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3과 54를 합한 것은 64가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 밑에 층이 있으니까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는 오른쪽 큰 것이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이 444, 333, 2, 요렇게 되는 것이 같은 거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까지 두개 세 가지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 쪽에서는 요 개념들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 넘어가자. 자, 확률에서는 여기 나올 것이 조건부 확률밖에 없죠. 조건부 확률,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보다는 조건부 확률. 우리가 잠깐 확률 기본식이라면 확률은 0보 어떻게 돼요? 항상 가장 작은 게 0일 거고 가장 큰 게 1이야. 그죠? 그 사이에 있다는 거 알고. 그 전 사건하고는 모든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확률이 1이 되는 것이고요.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이 범위에 있다.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확률의 계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여사건 확률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 나온 거 있죠. 그거는 all likely였어요. 모든 경우에서 아닌 경우를 빼면 된다. 그죠? 자, 됐고요. 그리고 특히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여기 이렇게 공집합인 경우.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배반 사건, 사건이에요, 사건, 배반 사건. 걔네들은 확률, 합집합 확률 그러면 PA의 확률과 PB의 확률을 그냥 합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빼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조건부 확률. 자, PA B. 자, 이건 뜻은 B가 있다는 전제하에 A와 B의 교집합,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말을 해석하면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 말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하고 B는 동시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요거 알고 있죠? 그래서 PB바 A 하면 PA분의 PA 교 B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집합이, 이 교집합이 얘랑 곱한 거. PA바 B 곱하기 PB. 또는 PB바 A면 PA를 곱한 거. 분모를 곱한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여러분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독립사건. 자, 독립이 뭐였어요? 사건 A에 전혀 영향을 받지. 사건 A와 B가 있을 때 A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 지금 예를 들 때 뭐였어? 근데 선생님이 커피 마시는 거 여러분이 공부 잘할 확률이라고 했죠. 그죠? 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독립사건 이렇게 얘기한댔어요. 독립사의 정의는 A바 B,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너네가 공부할 확률 PA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독립사건의 정의고요. 자,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교집합이 어차피 어디 갔어? 우리가 아까 내 조건부 확률에서 교집합은 어떻게 했어? P A 교 B는 P A 바 B 곱하기 PB 또는 P B 바 A 뭐 P A 이거였죠, 그죠? 네. 그럼 얘가 독립이라고 하신다면
얘가 뭘로 나와요? 얘가 PA로 나오는 거야. 네. 그죠? 자, 얘는 PB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다라고 했었어요. PA와 PB를 곱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과 똑같으냐 안 같으냐.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종속, 독립 종속은 독립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해마다 나왔던 부분이죠, 얘네들은. 이 개념 자체가. 물론 개념 다 중요하지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종속이 아니 독립이 이렇게 PA, PB 곱인데 이것도 되는 거야. PA 여사건은 A 여사건 밥이 A 여사건, B 여사건 이렇게 해도 똑같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독립은 영원한 독립이 돼야 된다 했어요. 네. 그치? 우리 일제시대에 식민지 이하에 독립을 했는데 또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네. 영원한 독립이야 이거는. 절대 네버. 그래서 여사건도 전부 다 독립관계가 된다. 한 번 독립, 영원한 독립. 자, 그래서 종속 독립 확률은 각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예를 설명한 거였고, 자, 독립 시행의 확률이 있었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였는데. 자, 독립 시행이 뭐였냐면, 우리 이제 독립 시행 예로서 어떤 걸 설명했냐면, 오지선다형 문제. 자, 10문제 중에서 내가 6문제 맞출 확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내가 6문제 어딘가는 6개 맞힐겠죠. 어떤 건 틀리고 6개만 이렇게. 몇 번에서 맞힌 건 모르잖아. 그쵸? 그럼 어쨌든 간에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힐 확률 5분의 1. 얘가 2번이 맞힐 확률 또 5분의 1. 3번 틀렸으니까 얘는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가 동시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고배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5분의 1이 몇 번이야? 6번이야. 내가 6번 맞힌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분의 6번 되고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4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확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3번이 틀리고 5번, 8번, 9번이 틀린 건데 어떤 건 1번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건 2번 틀릴 수도 있고 다 뜨잖아. 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생겨 그게? 10시 6. 그죠? 이 가지 경우만큼 생긴다는 거죠. 이 나열한 것이. 그래서 10시 6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MPR을 찾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횟수, 성공의 확률이라는 것이 내가 맞출 확률 5분의 1이 되고요. 성공의 횟수, 성공의 횟수 6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알면 다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MPR을 찾아라 해서 N이 얘는 10이고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고 R이 6이야. 그러면은 우리 바로 10CRU 요 5분의 1의 6승 6건 5분의 4의 4승 이렇게 쓰라고 했었죠. 그죠? 그거 좀 공시 확률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야, 확률 끝났네? 자, 그 다음에 통계. 확률 너무 쉽게 끝났는데? 너무 시시한 것 같아.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와서 그런가? 그냥 이것만 정리하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계 전반적인 걸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는. 통계에서는 중요한 것을 뭐예요? 확률 변수를 찾아봐야 돼, 변수. 확률 변수에서 이 변수가, 그러니까 카운팅이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그, 바다의 키, 몸무게 하면 또 좀 그래. 바다의 키, 바다의 키? 아니, 키를 얘기하는 거야? 자, 키가 몇 개, 아니, 키가 몇 개야? 말이 안 되죠, 그죠? 키가 몇 센치냐고 했을 때 그 몇 센치짜리가 몇 개인가 카운팅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126이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126.1 126 난쟁이야? 그죠? 어쨌든 126.2 되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연속성이냐 이산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카운팅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점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을 봤을 때 얘네들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확률 분포라고 이산 확률 분포가 나왔죠.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한 그놈들의 확률을 나열된 거. 그 표야. 분포, 나열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평균.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자, x1, x2, xn. 자, 이거의 확률 p1, p2, pn. 자, 이거 평균이 평균 x의 평균 엑스테이션 ex 쓴다 했어요. 뭐였죠? 평균은? X와 P1 그쵸?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의 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써요? i는 0부터 1이 있는구나. 자, 1부터 n까지 합. 이렇게. xi, pi. 이게 평균이었죠. 네. 그죠?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의 합. 자, 분산. 자, 분산의 정의는 뭐였다? 응? 분산. 확률 평균 응? 제곱 빼기 음. 평균. 확률 변수 빼기 m. 이걸 뭐라고 그랬어? 편차.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었다. 네. 이거에 누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얘네들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 똑같다 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꼭 요걸 이용해서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오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거를 우리가 이산형에서 배웠던 거죠. 자, 그 요거하고 또 하나 배운 것이 뭐였었냐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독립시행을 배웠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률 변수가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였죠. 자, 10문제 있는데 10문제 있단 말이야. 내가 맞힐 수 있는 개수를 확률 변수 두자. 맞힐 수 있는 개수를 확률 변수 두자라는 거야. 그럼 맞힐 수 있는 개수는 어디부터 시작해? 빵! 다 틀릴 수 있잖아요. 빵개부터 1개, 2개에서 몇 개까지 10개 다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렇게 개수로 나와, 개수. 개수로 나오고 이거에 대한 확률이 나오죠. 아까 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여기 했던 것은 10C2. 얘는 송분 확률이 2였다는 거죠. 10C2, 5분의 1에 2승, 5분의 4에 8승이 됐겠죠. 이것들이 각각 확률이란 말이야. 자, 이걸 토트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항 분포, 이걸 이항 분포라고 했단 말이야. 이항 분포. 이항 분포가 나면 x는 따른다 바이오노미얼 np. 총 횟수, 이거 성공의 확률. 얘만 있으면 우리 평균 구한대서. 평균이 뭐죠? np. 분산이 npq. 표준분자는 당연히 이것도 씌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npq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항 분포가 나오는 거였었죠. 이게 이산형이 포함된 거. 이항 분포. 자, 근데 이 이항 분포가 횟수가 많아지면 얘가 10개가 아니고 막 50개, 100개야. 그렇게 되면 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확률이 정규 분포 곡선을 나오게 돼요.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을 나오더란 얘기죠. 이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였죠, 이쪽에. 그래서 요 이항 분포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험 100%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별 5개. 자체가. 이항 분포도 잘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왼쪽. 잘 안 돼? 어? 수령아? 자. 문제에 따라. 맞아 시험. 문제에 따라. 쉽게 나오면 풀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못 풀고. 건들지 하지만.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여기 정규분포에서는 그러니까 연속형이죠. 연속 환율분포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나타내는 확률. 얘네들은 확률이 뭐로 나왔어요? 연속계는 확률이 뭐로 나와? 넓이로 나오죠. 넓이. 네. 그죠? 넓이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근데 이 넓이가 넓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이산형에서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이산화탄소 걔를 뭐라고 불렀어? 6글자다. 확률 질량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죠? 얘는 뭐로 붙었죠? 밀도. 밀도. 오, 생각나네, 그죠?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 될 때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적분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 표로서 다 구해놨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됐어, 그죠? 자,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Z인데 확률 변수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수 나눴던 거였죠. 네. 그죠? 이것이 표준화 작업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면 Z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표를 보고 찾는 거였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 추정, 이거 통계 추정을 하는 거였는데, 통계 추정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장고가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총잡이 알아요? 장고. 정도? 맥크리? 잠깐만요. 아이고 졸려 눈물 나고. 응? 장고. 정도? 장고 찾아줘.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영화의 장고 찾아줘봐.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얘는 신시절 그리고 잘 몰라. 정도. 자, 장고 영화가 있단 말이야. 자, 그 옛날 서부 시대 개척기 시대에 그 유명한 총잡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모자. 모자 쓰고. 이거 쏠 때 이거 앞에
짱구. 그래서 걔 노래가 나올 때는 있죠, 영어에서. 띵띵. 아, 되게. 아, 내가 알 것 같아. 띠리링 이거 아니야? 막 그 흙먼지 맨날 이렇게 뭔지 내려. 하나만. 그니까. 자, 그래서. 통계 추정은 이건 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자. 지금 다 섞여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거 쭉 전반에 정리했는데, 아까,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봐야죠. 확률 분포에서. 자, 확률 변수와 확률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확률 밀도,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평균은 이렇게 xi, pi, 확률 변수, 확률 곱의 합. 분산은 뭐였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나중에 나타내면 이건데, 여기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와 같다라고 했었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말로 외우세요라고 했어요. 편차 루트 씌우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2, 4학년에서는 확률분포에서는 요거 3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새로운 확률 변수 나왔을 때, 확률 변수가 x, x2, x의 xn인데 여기에다가 a, b하고 b를 더한 거 똑같이 a를 b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될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원래 x의 평균은 m이었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은 시그마였는데,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평균과 분산 표준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 여기는 a, m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댔어요. 이 m은 과거의 평균, 여기 m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분산은 어떻게 됐죠? 이거에 제곱되는 거고, 표준차는 절대값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루트 씌운 거니까. 오케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a 2x 플러스 b가 되고, 분산은 a제곱 vx, 표준 편차는 절대값 a 시그마 x. 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인 문제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 오케이. 아까 했던 것이고, 또 뭐 있나? 이항 분포 아까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쪽에서 확률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의 횟수를 이항 분포는 얼마에서 얼마를 만든 거죠? 반드시 0부터 토탈 n까지, 그죠? 확률 변수 개수가 반드시 뭐로 나와? 개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항 분포가 나오면은, 그런 개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쓰라고 했어. x는 따른다 바이 넣으면 np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np와 분산 npq, npq 잊지 마세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잊지 마시고. 자, 큰 소리 필요 없고요. 자, 연속 확률 자 나왔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죠. 그럴 때 확률은 뭐로 나온다고? 이렇게 넓이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넓이 나온 확률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했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잠깐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 그냥. 딴 게 없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범위를 갖다가 1로 잡는 거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1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넓이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 확률이 되는 거죠. 자, a부터 b까지의 넓이, 확률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넓이니까. 아니, 거꾸로 했네요. 자, 여기 a, b 사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 분산 표현자가 필요 없어요. 이건 나오지 않고요. 자, 정규 분포. 자, 이런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몰라도 돼. 어쨌든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종 모양으로 나와, 이가. 뭐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서 때 우리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정규 분포라고 했고요. 정규 분포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x번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m 평균 곱하기 분산 시그마 제곱 넣으라고 했었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규분포가 나오면 표준화시켜서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게 z죠, 그죠? 시그마분의 x 빼기 m 하면, 자, 모든 것이 표준화했을 때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는 거죠. 이게 표준화 작업을 한 거. 표준 정규분포표. 여기에서 우리는 다 적혀져 있는 걸 보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계산할 줄 알고 일단 정리해 봤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이항분포 횟수가 많을수록 원래 이제 확률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횟수가 많으면 좌우 대칭 종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개의 주사를 180배 던졌을 때 1인분이 30배 이상 40배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80개 이상이 되면 얘네들은 확률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걸 x는 따른다 바이노미얼 np 적고요. 이걸 분산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np 평균이 np니까 30대고요. npq 분산이죠. 18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그럼 5의 제곱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30, 40배 이상,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를 표준화 시키죠. 30 빼기 30, 표준편차 5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규 0부터 2까지 이걸 갖고서 넓이를 구하는 그런 거였죠. 그죠? 여기서, 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관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모집단 추정. 자, 모집단 추정. 자, 얘도 이제 통계 쪽이 나오면 얘가 연결시켜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장고의 3학년 수학 점수 분포. 그렇게 이제 바꿔서 비교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수학 점수가 쫙 있는데 여기서 일정하게 20개씩 뽑는 거야. 20개 뽑고 또 20개 뽑고 20개 뽑아서 평균을 내요. 그것이 우리는 일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걸 바X 이렇게 놓은 거야. 바X1 일반 평균. 또 20개를 또 뽑아. 그게 대한 평균을 내. 바X2 2반 평균. 또 20개 또 뽑아. 그걸 또 평균을 내. 3반 20개를 뽑아 3반 평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X1, 바X2 얘네들의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X의 평균. 이 바X의 평균이 뭐와 똑같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잖아. 이 바X 1반, 2반, 3반 걔네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 집단 평균과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비교하면서 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 누가 더 크다 했죠? 이건 1반, 2반, 3반의 분산과 전체의 분산 누가 더 클까요? 분산의 뜻이 뭐였죠? 먼저 물어봅시다. 분산이란? 맞아요, 잘했어요. 자신 있게. 분산의 뜻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지는 걸 찾는 데잖아. 그죠? x 빼기 m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그 표준편차 나오잖아요. 표준편차 보면 평균과 표준편차 나오거든요. 표준편차가 이제 크게 나오면은 그 말은 그 평균이 주어진 표준편차는 그 범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 표준편차 바깥에 있다. 그럼 저 밑에 쪽 말고 이쪽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과 비교한다면 얼마만큼 모집단이 더 크다고 했어요? 이건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만큼 차이는 됐죠. n분의 v0. 아, 딴 생각하기 시작했네. 뭔가 이상한데? 네, 좀 힘드네요. 왜 이렇게 지치지? 사실 이번 주 내내 쉽지 않아. 다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갖고서 여기에 아니 이제 샘플링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갖고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 것이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만큼 차이가 있다. n분의 v0.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죠. 여기서 요걸 갖고서 요걸 갖고 여기 일반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 나왔어. 그러면 추정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우리 반이 60점 나왔으니까 전교 평균은 우리 반 점수보다 한 5점 빼? 55? 5점 더해? 65? 요 사이에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출 수 있는 것이 한 95%?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추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뽑은 걸 갖고서 그 점수를 갖고 추정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꼭 외우라고 했었죠. 이거는 좀 외우 필요가 어디가 없네. 여기 있다. 자, 1.96 요거는 항상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 이거 일반 평균이야. 일반 평균에서 이것만큼 빼고 이것만큼 더해서 그 범위에 있다. 만약에 1.96이 더 들어갔다면 걔는 그 맞출 확률이 95%에 해당하는 것이고 2.58 그러면 98% 여기 나올 거야. 그건 주어져요. 98%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본 평균에서 얘를 빼고 더하는 거죠.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다 없다를. 그래서 어떤 것이 95%라는 거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거는 뭐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크기, 아니 표본의 크기가 아니고 신뢰 범위, 신뢰 구간이 얼마니 하면은 크기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쵸? 빼면 얘는 사라져요. 결국은 이 두 배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갖고 이제 크기 구하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 정도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 훑어봤으니까 한번 여기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이런 식으로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